올여름 대구의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가 많이 늘어나는 등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어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과 경주 지역 산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지만 대책은 죽은 나무를 잘라내고 훈중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연간 10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던 상주배가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밀려 수출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클릭스포츠 오늘은 단장의 사퇴 철회로 봉합된 듯한 대구FC의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진단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리고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에서 10mm 정도 더 내릴 텐데요. 이 비는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오늘 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대구 안동의 낮 기온 29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여름엔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이 대구와 경북 지역 기후가 점점 더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대구의 평균 기온은 27.4도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구가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최고 기온 33도 이상을 나타내는 폭염일수가 50일로 나타나서 전국 관측 지점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9개 분야 96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정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기후변화 대책에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수변 시설이라든지 가로등 분수, 또 공원 조성 사업, 그래도 지금도 많이 해왔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열악한 대구시의 재정을 고려해 대구를 폭염 대책 특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에서 이 폭염 대책 특별 시범 지역 이런 부분들을 한번 측정을 해주셔서 우리 대구가 향후 있을 우리 대한민국의 기후에 그런 대책을 세우는 지역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해서 아열대 지역 도시 싱가포르나 이런 홍콩이나 이런 데의 생활 정지 요건이 어떤지 또 거기에 생활은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어제 저녁 8시부터 1시간 동안 대구시 송구 만촌동 290여 세대가 사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 측은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받는 시설인 수전 설비에 고장이나 정전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산물 산지 유통 개선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까지 사업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식품부의 서면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194억 원, 기계 설비료 보완에 45억 원 등 23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8%에 머물러 있는 10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이용률을 오는 2017년까지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왕식 의원은 경북 지역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내 20개 시군에 있는 57개 농공단지의 입주 기업을 총괄 관리하는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해서 입주 기업의 인력과 자금, 기술 등에 대한 어려운 사정을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됩니다. 요즘 포항이나 경주 지역 산에는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재선충이 파죽지세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책은 죽은 나무를 잘라내고 훈중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 경계인 형산, 말라 죽은 소나무가 얼핏 보면 단풍이 든 듯 착각할 정도입니다.
형산 정상 골짜기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포항 지곡동 일대를 뒤덮은 재선충은 양학산까지 포위해 도심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청 바로 앞까지 번졌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양동마을 입구에도 재선충이 덮쳤습니다. 양동마을 뒤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올 2월 훈증에 밀봉한 소나무 무더기가 공동묘지를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고사목을 제거했던 지점에서도 소나무는 계속 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증거입니다. 값비싼 조경수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전단이 이만큼 심하지는 않았는데 요 근간에 정도가 더 심해졌고 또 그 영향으로 지금 마당에 있는 소나무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재선충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문제는 포항과 경주 인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이동을 막는 항공방제는 경주 따로 포항 따로여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주 지역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방지 좀 하자고. 네. 예, 그게 이제 제때 안 이루어져가지고 방해를 당했습니다. 포항시는 예산 부족으로 한때 방제에 손을 놓았고 경주시는 토함산과 남산, 시내 사적지로 확산되지 않는다며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중소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4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 경북 지역 본부가 지역 중소제조업체 190여 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지수가 전달보다 11.1포인트 오른 89.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급 학교에서 새 학기가 됐고 다음 달 추석 연휴가 있어 내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 학, 관 합동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구미를 마지막으로 지난 14일부터 안동과 포항, 경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치안 인프라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경찰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이 치안 인프라 확충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주 배는 한 해 평균 100억 원 정도가 수출되는데요.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저가의 중국 배가 몰려오면서 수출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전국 13개 대미배 수출단지 중 한 곳인 상주 외서농협 수출단지. 조생종 원황배 수확이 시작되면서 지난주부터 수출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미국 검역관이 우리 상주하면서 수출 검역에 관계되는 부분, 수출 품위에 관계되는 부분, 생산 재배지에 관계되는 부분 이런 등등을 수출 단가는 15kg 기준 39,000원, 내수 시장이 4만 원대로 값이 더 좋지만 극심한 가격 변동폭 때문에 농가에서는 수출을 선호합니다. 시장 시세는 폭이 있지만은 우리 수출은 고정으로 이제 시세를 주니까. 상주배 수출 규모는 한 해 생산량의 10%가 넘는 4,000톤 규모. 우리 돈으로 100억 원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물량으로는 한 1,800톤, 금액적으로 한 50억 정도 돼. 아마 작년도만 한 20억 정도 돼 증가되는 걸로 좀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요 수출국인 미국 시장에 싼 값에 중국산 배가 몰리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중국산 배와 차별화를 위해 포장재는 물론 낱개에도 한국산 배, K피어라는 스티커가 붙여진 채 선적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타격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상주배는 브랜드 인지도 면이나 또 맛과 품질 면에서 그래도 중국산보다는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미국 시장의 판도가 한국산 배 수출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벌쏘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8, 9월 벌쏘임 환자는 지난 2011년 259명, 지난해 384명, 올해도 지난 26일까지 76명이나 발생했고 최근 말벌집 제거 신고도 하루 100건 정도나 들어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초 등을 할 때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 헤어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단맛이 나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가져가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할인 대잔치를 갖고 전국의 특산물들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우정청은 문경 오미자와 고령 딸기잼을 비롯해 전국의 특산물 5,500여 종을 최대 2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있고 우체국 체크카드나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추석맞이 특산물은 지역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민구단 대구FC가 구단 운영 문제와 김재하 단장의 사퇴설로 한동안 지역 축구계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김재하 단장이 사퇴를 철회하고 대구시가 협조하기로 약속하며 사태는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만 앞으로 시민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클릭스포츠에서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당초 김재하 단장의 사퇴 의사가 알려지자 많은 이들은 대구시와의 갈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서포터즈들은 1인 시위까지 벌이며 대구시의 각성을 요구했고 특히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들먹이며 시를 압박했습니다. 대구 시민 프로축구단이지 않습니까? 시민이 들어가니까 시청에서 그리고 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없앨 거 아닌 이상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어떤 건지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갈등이 커지자 김재하 단장은 결국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서를 번복하고 임기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는 시민구단보다는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초반에 성적이 나쁘고 또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너무 짧게 하고 또 그거는 제가 잘못한 제 책임입니다. 대구시도 협조를 약속하며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상처는 남겨졌는데요. 무엇보다 팬들의 실망이 크고 팀도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후반기 상승세를 보이던 대구FC는 사퇴 논란이 일던 지난 5경기 동안 승리 없이 2무 3패만을 기록하더니 이번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지난 수요일 25라운드에서 대전을 잡고 부진 탈출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대구 시민의 또 대표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 승강대에서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을 빨리 안정화시켜서 그리고 여러 관계된 관계자분들이나 저희 구단이 먼저는 더 혁신을 해서 승강대에서 꼭 살아남고 시민들에게 기쁨을 나눠드리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논란을 빚어온 대구FC 사태는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시민구단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 수립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논란과 함께 많은 시민들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긴 경솔함과 클럽하우스조차 없는 구단에게 성적을 무기로 예산을 압박하는 지자체의 행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 구미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엽니다. 지역의 10개 농축협과 직거래장터 회원들이 20여 개 부스에서 직접 생산한 햅쌀과 과일, 고기류와 건고추 등 지역 농축산물을 시중보다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포인트 떨어지는 등 서울과 경기, 대전과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의 매매 가격은 하락했지만 경북 0.14, 대구 0.1, 충남 0.05%포인트 세 지역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세 가격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이 53주 연속 상승하는 등 높은 오름세를 보였고 세종과 대구, 경북 지역 역시 국지적인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가 독도 영문 만화인 더 독도 스토리 수정본을 발행했습니다. 이 독도 영문 만화에는 독도의 일반 현황과 자연 환경, 역사적 사실 등이 담겨져 있는데 이번 개정판에는 최근까지의 독도 현황과 지난해 독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독도 천연자원, 도로명 주소와 주석 등이 추가됐습니다. 독도 만화는 지난 2008년 10월에 한국어판으로 처음 제작된 뒤
이듬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 제작돼 독도 해외 홍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2004년부터 구민들의 문화적 쉼터로 사용된 첨단 문화회관이 오늘부터 웃는 얼굴 아트센터로 새롭게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에는 공연장과 전시실이 있는 별관이 증축됐고 1000여 명을 수용하는 야외 공연장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 개관을 기념하는 행사를 오늘 개최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리고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에서 10mm 정도 더 내릴 텐데요.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낮 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대구 안동의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이번 주말에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전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한편 제15호 태풍 콩네의 영향으로 제주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4도, 낮 기온 29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도 29도까지 오르겠고 봉화의 낮 기온 27도, 안동과 의성 2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3m까지 일겠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설악산과 한라산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토요일과 일요일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 28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